노인네가 제멋대로여서 가끔 진짜 짜증나긴 해. 그런데 참을 만은 하지. 노인네 덕에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참아줘야지. 몰래 카메라에 찍힌 동서의 통화 내용에 첫째 며느리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보다 더 사랑했던 수진이 바쁜 일상 때문에 직접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에 매달 지원해온 500만 원. 그 돈의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깬 수진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태영의 얼굴을 살짝 들여다본 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왔죠. 오늘도 어김없이 바쁜 하루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간단히 화장을 한 수지는 냉장고에서 김치찌개 재료를 꺼내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꽃집 운영과 쿠팡 온라인 쇼핑몰까지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꾸려가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래도 남편만큼은 제대로 챙겨주고 싶어서 아침은 꼭 직접 해주려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태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던 수진의 머릿속에 문득 시어머니 정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난 뒤로 정욱은 혼자서 그 큰 집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괜찮다, 괜찮다 하시지만 목소리에 배어있는 외로움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 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여보, 서방님도 가끔 안부 확인하고 있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주말에 시간 되면 가보고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수진에게 친정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3년 전 꽃집에서 과로로 쓰러졌을 때 친정 어머니는 나 네 카드로 명품 하나 샀어. 카드값 결제하는 거 잊지 말아라. 라며 걱정 한마디를 안 해주셨죠. 반면 시어머니는 병원까지 달려와서 사흘 밤낮을 곁에서 간병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욱이 수진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수진아, 너 내 딸이나 다름없어. 몸 관리 좀 하자. 응?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꽃집에 도착한 수진은 오늘 들어올 꽃 주문을 확인하며 하루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장미 200송이, 백합 50송이, 그리고 결혼식 부케 주문까지. 게다가 쿠팡에서 들어온 주문건들도 처리해야 했죠. 손이 얼마나 바쁜지 점심을 거를 때도 많았습니다. 오후 3시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시던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뭐 별일 없이 지냈지. 그런데 꽃집은 바쁘지? 정욱의 목소리에는 늘 수진을 걱정하는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혼자 계실 텐데도 오히려 며느리를 먼저 챙기는 마음씨였죠. 저는 일하는 게 바쁘지만 재밌어서 좋아요. 어머니야말로 혼자 계셔서 적적하시죠? 아니야. 텔레비전도 보고 집안에도 할 일이 많아서 심심할 틈이 어디 있겠니? 그런데 아가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알겠지? 전화를 끊은 뒤 수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을 직접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꽃집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에서
65세 어르신을 제대로 모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지는 태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요? 태영이 잠시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엄마를 모시고 싶지만 당신 요즘 일이 너무 바쁘잖아.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수진도 그 점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죠.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지금 수진의 상황으로는 둘 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태영과 정우진 형제는 정욱을 모시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수진은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어요. 태영 옆에 앉아있던 수진의 맞은편에는 우진과 미경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야.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도 크고 외로우실 것 같은데. 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정욱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꽃집이랑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하루 종일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미경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전업주부니까 시간은 많거든요. 어머니 모시는 일 제가 맡을게요.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정욱을 직접 모시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미경의 제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진이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어떨까? 태영이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매달 5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00만 원이요? 형님,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욱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을 돈으로라도 덜고 싶었어요. 게다가 미경이 정성껏 모셔드린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는 둘째 우진네 아파트 18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수진은 이사 당일 정욱의 짐을 정리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욱이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모시고 싶어 하는 걸 아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잘 모셔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진은 정욱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경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꽃집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과일을 한가득 사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누르자 미경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형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 주시지. 동서, 어머니 뵙고 싶어서 그냥 왔어. 괜찮지? 거실에 앉아있던 정욱의 얼굴을 본 순간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신 것 같았고 뭔가 침울한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욱은 수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수진아, 언제 왔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미경이가 잘 챙겨주고 있고. 하지만 정욱의 눈빛 어딘가에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방을 확인하던 수지는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18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그 잠깐도 못 참고요.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정욱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미경아, 내가 잠깐 화장실에. 아이고, 정말. 손님 와 있을 때는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창피하게. 수진은 가방을 꽉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했던 미경이 정욱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미경이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정욱의 야윈 얼굴과 침울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온 수진은 태영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집에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 뭐가? 동서가 어머니한테 화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말투도 너무 차갑고 태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재수 씨가 워낙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하지만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수진은 결심을 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수진은 인터넷에서 작은 몰래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정욱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틀 뒤 카메라가 배송되자 수진은 정욱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미경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 형님, 또 오셨네요. 미경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동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수진은 거실에 있는 책장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고정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시어머니 정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스마트폰 앱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틀 뒤 꽃집에서 일하던 수진은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미경이 정욱에게 식사를 챙겨드리고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정욱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문고리를 잘못 잡아 조금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그 잠깐도 못 참고요. 계속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정욱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팔짱을 끼고 정욱을 째려보며 계속 말했어요. 형님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형님은 바쁘시니까 저만 믿고 계시거든요. 수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꽃집 직원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태영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태영은 영상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 서방님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한테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아침 태영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가슴을 조이며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우진아, 형이야. 시간 좀 있어. 어머니 일로 할 얘기가 있어. 형,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좀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될까? 저녁 8시 형제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영이 핸드폰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거 한번 봐봐. 영상을 본 우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경이 정욱에게 소리치는 장면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게 뭐야, 형? 이거 진짜야? 네 형수가 촬영한 거야.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우진은 한동안 말없이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형,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너 잘못이 아니야. 집에 있을 때는 다르게 행동했겠지. 그 다음 주 수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미경이 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응. 나 요즘 완전 좋지? 노인네 덕에 매달 500만 원씩 통장에 입금되니 나쁘지 않지? 노인네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끔 신경 쓰이긴 해서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미경이 마트에 간 사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편하세요? 정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미경이가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 하지만 정욱의 눈빛에는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욱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수진아, 너는 너무 바쁘잖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태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우리가 직접 모셔야겠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바쁜데.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꽃집 안쪽에 방을 하나 만들까 해요. 일하면서도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수지는 꽃집 안쪽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로 쓰던 곳을 치우고 침대와 작은 소파를 놓을 공간을 만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뒤 미경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이번 달 용도는 언제쯤 입금할 예정이세요? 수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욱을 학대하면서도 돈은 당당히 요구하는 미경의 뻔뻔함에 화가 났어요. 형님 500은 계속 보내주실 거죠? 어머님 드시는 것도 있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동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전화를 끄는 수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욱을 이곳에서 꺼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꽃집에서 만들고 있는 작은 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따뜻한 조명을 설치하고 정욱이 좋아하실 만한 화분들도 몇 개 준비해뒀어요. 이곳에서 정욱이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수지는 며칠 더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미경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안타깝게도 영상 속 미경은 계속해서 정욱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욱이 물을 쏟았다고 크게 화를 내고 또 어느 날은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며 짜증을 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욱이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장면을 본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하던 정욱이 스스로를 짐이라고 여기고 있다니요. 여보, 서방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어요. 태영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 이번에 만나서 영상을 더 많이 보여주면 태영이도 생각이 정리될 테지. 다음 날 저녁 태영은 우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수집한 영상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우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형, 이건 정말. 우진아,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형, 내일 당장 어머니께 가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오후 우진은 회사를 일찍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 정옥과 단둘이 대화할 계획이었어요. 마침 미경은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우진을 본 정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우진아, 일찍 왔네? 엄마, 잠시 얘기 좀 해요. 우진은 정옥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던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쉬면서 힘든 일은 없으세요? 무슨 소리야? 미경이가 잘 챙겨주는데. 하지만 정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진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미경이가 어머니께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어요. 정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미경이가 나름대로. 엄마! 우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는 태영에게서 받은 영상 중 일부를 정옥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엄마. 영상 속에서 미경이 정옥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본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서.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바쁜데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참았어. 그런데 미경이가 점점 말이 거칠어지더구나.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정옥은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자신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는 것, 친구들과 통화할 때 자신을 짐 취급하는 것,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내는 것들을 모두 말했어요. 그래도 미경이가 나를 모셔주고 있으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우진아, 너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우진은 정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미경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우진과 정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본 미경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 당신 벌써 왔어요? 일찍 끝났나 봐요. 우진은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미경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은 핸드폰을 꺼내며 영상을 틀었어요. 이게 뭐야? 영상 속에서 자신이 정옥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본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이게 뭐 어때서요? 어머님이 실수하셔서 주의 좀 준 건데요. 주의를 준 거라고? 이게 주의야?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작아졌어요. 얘들아, 싸우지 마.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미경이 시어머니에게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어머니한테? 아, 진짜?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 내가 어머님 모시고 있잖아. 그런데 형님한테서 매달 500씩 받는 거. 그거는 계속 주는 거지? 미경의 뻔뻔한 말에 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형님이 500씩 보내주니까 내가 어머님 모시는 거잖아. 그게 싫으면 형님한테 어머니 데려가라고 하던가. 미경의 적반하장에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정말 어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거야? 그게 뭐 어때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시간 써서 모시는 건데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죠.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받자 수진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방님, 어머니 괜찮으세요? 몰래 카메라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요. 형수님, 지금 상황이 좀...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뒤 수진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욱은 구석에 작게 앉아 있었고 우진과 미경은 서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정욱에게 다가가자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말썽만 피우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은 미경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형님이 모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의 뻔뻔함에 수진도 화가 났습니다.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머니부터 모셔가겠어요. 우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미경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했어.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미경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 나 혼자만 잘못이야?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본격적으로 정욱을 모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꽃집 안쪽에 만들어 놓은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꾸몄어요. 따뜻한 색감의 커튼을 달고 정욱이 좋아하실 만한 작은 화분들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독서등과 함께 정욱이 즐겨 읽으시던 책들을 놓아둘 작은 책장도 설치했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몸이 더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뒤 정욱의 이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이 정욱의 짐을 정리하며 미안해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우진아, 너 잘못이 아니야. 이제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정욱의 따뜻한 말에 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경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어머님 모신 거에 대한 수고비는 따로 주실 거죠?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동서, 지금까지의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앞으로는 돈 지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지원은 없어. 어머니를 제가 모시는데 왜 미경 씨한테 돈을 드려야 해요?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욱이 꽃집으로 이사 온 첫날, 수진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욱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떠세요? 수진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욱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젠 제가 진짜 딸 노릇할게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정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편 우진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정욱 학대에 대한 증거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크게 다툴 여지가 없었어요. 아빠, 할머니는 왜 새 이사 가셨어요?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더 편한 곳에서 지내시고 싶어 하셔서 그래. 그럼 우리도 할머니 보러 자주 가요? 응, 그러자. 아이의 순수한 말에 우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아이만큼은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정욱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꽃집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꽃 포장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수지는 그런 정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어느 날 저녁 정욱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이런 따뜻한 며느리를 둬서 말이야. 수지는 정욱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복이죠. 그날 밤 수지는 정욱이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안한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꽃집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꽃들에게 물을 주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원래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진의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경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정욱 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 때문에 크게 유리한 조건을 얻지는 못했어요. 무엇보다 우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한테 가자. 토요일 오전 8살 아들 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혼 후 우진은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끈끈한 부자 관계가 되었어요. 특히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은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주말 활동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꽃집으로 뛰어들어가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 어서 와라. 정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맞아주었어요. 수진도 반갑게 우진을 맞았습니다. 서방님,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꽃 정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시든 잎을 따내고 물을 주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할머니, 이 꽃은 뭐예요? 이건 창미야. 예쁘지? 네, 할머니처럼 예뻐요. 정욱이 웃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정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꽃집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꽃다발을 주문하러 온 부부, 어머니 생신 선물로 화분을 사러 온 딸, 연인에게 줄 잔미를 고르는 젊은 남자까지. 정욱은 수진을 도와 꽃을 포장하고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어머니가 계시니까 꽃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수진은 정욱에게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정욱은 하루 종일 정리한 꽃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참 복이 많다. 수진이 정욱의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복이 많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집 안은 꽃향기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정욱과 수진,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우진과 준호. 혈연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이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준호가 색연필로 꽃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우진은 어머니와 수진이 나누는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 말이에요. 정욱은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수진도 정욱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꽃집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고 내일도 이런 따뜻한 하루가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모두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